밑줄형부터 문제를 강의를 해드릴게요. 강의의 수준은 1등급 수준이 아닌 2, 3, 4등급 학생들 수준에서 강의를 해드리니까 좀 자세히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뭐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답이다 이런 강의가 아니라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왜 밑줄이 정답이 지금 3번인데 왜 3번인지 그 근거를 우리는 추론해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차근차근히 원래 수능의 난이도를 한번 체험해 보고 지금 고2 같은 학생들은 내년에 고3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고1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1번에 보면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라는 밑줄이 있는데 뭐 단순히 해석하면 그림자를 사냥한다. substance라는 단어는 물질, 내용, 실체, 본질이죠. 여기서는 좀 비유적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림자란 말, 그림자는 보통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물은 본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뜻으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란 단어를 봤으니까 뒤에 거는 이게 실체구나, 본체구나, 본질이구나 이 정도를 추측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추측할 수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밑줄을 해석하려고 덤벼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이걸 파악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밑줄은 그렇다고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위치, 지위죠, 지위. 내가 형용편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요. 핵심 소재, 중심 소재겠죠. 일단 모든 지문에서는 핵심적인 중심 소재란 해당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로마 제국 동안에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답니다.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다. 이 말은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As a architecture. as는 접속사인데 비코조 같아요. 건축이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particular 특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진술 이야기죠. 그 건축이란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진술이 되었기 때문에 말은 정치가들도 건축가의 어떤 지위를 높이 봤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키케로죠. 키케로는 분류를 했답니다. 그 건축을 피지션은 의사 또는 내과 의사죠. 그 선생님의 수준으로 건축가를 분류했다는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로마 제국 시대 의사나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는 조금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서열에 분류를 했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비트루비우스는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은 이와 같은 너무나 위대한 직업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게 바로 건축가죠. 그죠? 그리고 소형어명 이거는 뭐 문법적인 특징이니까 such a 혁명, 소형어명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라이팅 할 때 도움이 될 거다. 그럼 내용 파악은 지금 되겠습니다. 그죠? 건축가가 지위가 높아졌다. 서열이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그게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다음에 마르쿠스 비트루스 폴리오는 동격입니다. practicing 현재 분사인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런 건축가인 아우구스투스 시저죠. 시저의 통치 기간 동안에 활동을 있었던 건축가인 이 사람이 인정을 한 거야. 그죠? 이 사람 본인도 건축가고 인정했던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건축이란 것은 필요로 했어. both A and B잖아. 실용적인 지식,
지식도 필요하고 실용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만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용적이라는 것은 기술적 측면이겠죠. 실제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거고 둘 다 필요하지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했다는 거는 이 지문은 건축가의 지위도 높아졌지만 건축가가 갖추어야 될 그런 지식은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정했다는 시제가 과거고 필요하다는 시제가 현재라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인정하기 이전에도 그래 왔다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은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다 필요한 그런 분야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우리가 밑줄을 다시 한번 더 음미해 보면은 그림자는 여기서는 이론적 지식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substance, 실체, 본질 이거는 실용적 지식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다음에 he listed 그는 나열했다. discipline 학문 분야입니다. 이 단어도 잘 챙겨야 될 단어죠. he felt는 삽입절인데 이 부분이 구조가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aspiring은 장차 뭐뭐가 되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장차 건축가가 되려는 사람은 주어져. master이 숙달하다 마스터하다인데 숙달해야 하는 마스터해야 하는 학문 분야들을 열거했답니다. 그럼 이 학문 분야는 뭐예요? 이론적인 지식의 분야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 단어가 쭉 나열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단어 적어놨으니까 문학도 필요할 거고 여기서 문학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리터처는 문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문학과 작문과 뭐 그래야 되고 제도는 그 스케치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 역사, 철학, 음악, 그 다음에 의학, 법, 천문학 이런 학문 분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의 교육 과정이죠. 여전히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이다. 즉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답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답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 All of this 이런 모든 study는 학과 과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스터디즈가 복수가 되면 학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서재, 책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서재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학과 과목으로 해석하시면 이런 모든 과목들은 학과들은 필요하다라고 그가 주장한 거야. 그 이론적인 게 다 필요하다는 거지. Because architect, 건축가인데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이죠. 자, 학문이 없는 그런 손기술이죠. 이건 실용적 측면이죠. 이걸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던 건축가가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결코 도달한 적이 없었어. 어떤 지위에 권위의 지위 to correspond to their plans는 그들의 계획에 상응하는 권위의 지위니까 건축가로서 사회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지위겠죠. 권위적 지위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손기술만 가지고 실용적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반면에 those who have relied on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이론과 학문에만 의존해왔던 건축가들은 분명히 그림자를 사냥한 거지 실체의 본질을 따라간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기술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없거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 보기 1번 보면 1번은 건축적인 특징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강조되는 추상적 지식을 추구한다는데 추상적 지식을 추구한다는 말 자체만 보고 1번을 찍은 학생이 많을 거라고. 근데 뒤에가 틀렸죠. 건축의 전통에서 강조되는 건 건축은 뭘 강조한다? 이론적, 실용적 지식 둘 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빠졌죠. 거기서 어긋난 거예요. 1번은 아마 오답이었는데 1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아.
2번에 보면 건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과나 과목들을 경시한다. 정반대죠. 이런 학과나 과목을 중시했다는 거지. 기술적 측면을 무시했고. 2번 틀렸죠? 3번에 실제적 실용적 스킬이 없이 건축에 이상만 추구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3번이 답이에요. 아마 출제하는 교수님이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찍도록 유도한 것 같아. 왜냐하면 성질 급한 학생은 1번 좋다고 찍었지. 원래 수능 쉽네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 4번에 prioritize는 원래 우선순위를 두다인데 건축의 물질적 측면에 우선순위를 둔다. 무엇보다도 건축의 예술적인 원전은 부정대명사로서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술적 측면보다 물질적 측면을 우선순위를 둔다. 엉뚱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복입니다. 4번에 following historical precedent without regard to current standards. 현재의 기준들과는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역사적인 선례, 전례를 따라간다. 이것도 5번도 이상한 소리죠. 4번, 5번은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 1번 아니면 3번에서 1, 2, 3 중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 밑줄형 문제는 앞으로 고1, 2들이 공부를 할 때 밑줄은 보통 주제와 연관되는 부분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주제와 정반대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밑줄을 무조건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밑줄은 빈칸이다. 빈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모든 학습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독해를 풀어가는 방법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를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근차근히 또 원래 수능 문제를 분석해 줄 테니까 단어 철저히 외우고 해석을 정확히 하다 보면은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독해가 빨라지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지 뭐 스킬 생각하지 뭐 스킬을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독해를 빨리 해서 완급 조절해야 돼.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읽고 어떤 부분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독해는 무조건 완급 조절이 숙달돼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스킬은 이제는 그런 걸 쓰는 시대는 과거지. 지금은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건 끝났다고 봐야 돼. 알겠죠? 그런 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수능 22번 지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꿀잼인 문제입니다. 완전 개꿀이죠. 정말 쉬워요, 이 지문은. 아마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위에 동료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 동료 다 외우세요. coworker, colleague입니다. C-O-L-L-E-A-G-U입니다. colleague, comrade, associate, companion, peer, fellow입니다. peer은 또래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추가적 개념으로서 쓰는 연결사인데 further,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in addition, besides, plus가 아니고 plus 이렇게 암기를 다 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 형광펜으로 중심적인 소재가 감정입니다. 전부 표시해놨죠. 보기까지 전부 표시해놨어요. 자, 보시면 ability는 내가 to 부정사와 굉장히 친숙한 단어다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capacity 마찬가지. 능력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줄이 꺼져 있죠. to have a diverse, 다양한 감정의 어휘를 가지는 거. 그러면서 cause는 원인이고 consequence는 결과입니다.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is가 동사죠. 주어 동사 그림을 때 동사를 잘 찾아야 돼요. is particularly relevant입니다. relevant 발음 잘하고
relevant라는 단어는 관련된, 적절한, 의미 있는, 중요한인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중요한으로 해석하는 게 좀 부드러워요. 유의미한. in group settings, setting은 환경이란 단어인데 집단의 환경 속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유의미하답니다. 핵심적인 문장 다 나왔죠?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다 나왔습니다.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집단 환경 속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그럼 보기에 바로 내려가 보면은 집단 구성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감정 조절이 중요하냐?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3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한다. 4번 감정 관련 의미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의 기반이 된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량의 필수적 요소이다.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학생들의 좀 의기를 돋우어주기 위해서 좀 쉽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다음 문장 individual who are skilled 능숙한이죠. skillful, skilled. 도메인은 분야 영역입니다. 물론 동요도 많아요. sphere도 있고 area도 있고 field도 있고 이러한 분야, 이러한 영역에서 능숙한 개인들이죠. 이러한 능력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분야에서 능숙한 개인들은 are able to express,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감정들과 feelings는 앞에 감정이라 해석했으니까 느낌, 그 다음 mood,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능숙하니까. 그래서 facilitate는 촉진할 수 있어요. 단어 꼭 외우세요. 이거 수능의 필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촉진할 수 있어요. 명확한 의사소통을, 동료들 사이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협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려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성공하죠. 자, furthermore, 추가적 개념으로 계속 갑니다. 같은 뉘앙스로 가요. 게다가 그들은 위에 나왔는 이러한 감정의 영역의 분야에서 능숙한 개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are maybe more likely to act, be likely to 부정사는 동사할 것 같다, 동사하기 쉽다,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뭐하리 붙었죠. 더 동사할 것 같을 수도 있어. 더 행동할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in ways that, way는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물론 way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자, accommodate 무조건 외워야 될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수용하다죠. Their own needs as well as the needs of others, i.e. etc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협력하다라는 단어. 자, as well as가 있기 때문에 뒤에부터 해석하면 좀 부드럽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협력하는 거죠. 협력. 남도 나도 필요하니까. In the group conflict situation, for example은 구체적으로 말해줄 때 쓰는 연결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룹의 갈등 상황 속에서 member with a strong ability to understand, 계속 반복하죠. 재진술입니다. 계속 재진술이야. 감정을 이해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은 will be able to express,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express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으로 두 개가 나와 있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동사 두 가지. How he feels about the problem. feel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feel은 1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2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3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5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또 왜 그가 이런 방식으로 느끼는지. 왜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in과 지나는데 in을 보통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왜 느끼는지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He also should be able to take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group members까지 보면 그는 다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관점이죠. perspective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원근법 그림에서 미술에서는 원근법 잘 챙기세요. 여기서 관점이에요. 관점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사람은 why they are reacting in a certain manner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way는 manner는 way. 패션도 기억하세요. 패션도 방법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특정한 방식으로 react라는 단어는 반응을 하다는 겁니다. 그죠?
왜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appreciation of difference, 다름, 차이에 대한 이런 이해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arena는 원래 경기장이에요. 여기서는 무대, 활동 장소. 해석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open communication, 열린 의사소통,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장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모트, 촉진하다죠. 프로모트, 단어 꼭 챙기세요. 프로모트 뭐 있습니까? 정진하다, 촉진하다, 홍보하다, 판촉하다, 승진시키다 된다는 단어 있죠. 다 엽니다. 다 외워야 돼요.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이죠.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촉진하고 향상된 집단의 기능성도 촉진한다는 겁니다. 서로 차이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려, 공감 능력, 감정 이해, 감정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이게 부족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집단 생활하기 정말 힘들고 심한 경우는 왕따까지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주변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은 범교과적이고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지문이 원래 쉽습니다. 답은 딱 정해져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요지 문제, 이건 쉬웠는데 요지 문제가 어려운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쉽게 줬으니까 일단은 출발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22번 지문을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풀이 하면서 제가 이제 21번도 강의를 올렸는데 수능 단어 20개를 1분 만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제가 뒤에 정답은 올려주죠. 테스트한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수능 단어 철저히 외우시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쇼츠도 수능 단어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빵빵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풀이도 올리고 또 새로운 EBS 교재 나오면 쭉쭉 다 강의를 올리는데 저와 함께 또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고2들 혹은 2년 뒤에 수능을 준비하는 고1들 이 박무재 쌤과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 안 하는 사람 아직 구독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삽시다. 자, 파이팅하고! 수능 23번 주제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광펜 꺼놨는 부분이 이 지문의 주제입니다. 자, 보시면 산업화 시대의 arrival은 도래입니다. 이 도래가 관계를 변화시켰다, 바꿔놨다는 거죠. 시간, 노동, 자본 사이에 그 관계를 바꿔놓았다, 변화시켰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예시가 나오겠죠. 생산할 수 있었어요. around the clock은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고 또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산을 할 수 있다. 두 손은 프로듀서를 받아줍니다. With greater speed and volume than ever before. than ever before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A machine that runs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 가동이 되는 기계는 더 많은 제품, widget은 제품이죠.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뭐보다도 원은 기계를 받는 부정대명사죠. that은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runs for only 8 hours per day니까 하루당 8시간, 하루에 8시간 동안만 가동이 되는 기계보다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그리고 줄이 꺼져 있죠. And the machine that runs 24 hours per day. 하루에 24시간 가동이 되는 기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As such, 따라서라고 해서 따라서 at the many factories, 많은 공장에서 the workday, 자금하는 날은 is divided into, 나누어진답니다. be divided into 8-hour shift. shift는 보통 근무 교대를 말하거든요.
8시간 근무 교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there will always be people.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다. on hand. 준비된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언제든지 이제 생산에 관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to keep the widget machines humming인데 hum이란 단어는 기계가 윙윙윙 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걸 험이랍니다. keep 목적은 목적보 ing죠. 제품을 만드는 기계들이 계속해서 윙윙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완전한 기계가 자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이니까 사람들이 개입해서 기계를 계속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Industrialization, 산업화는 raise, 타동사입니다. 높여주었어. The potential value, 잠재적 가치를 of every single work hour. Every single work는 개별 근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근무 시간에 잠재적인 가치를 높여주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비교 주어동사, 더비교 주어동사가 3개 나오죠.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냈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And thus, 그래서 wages, 임금이 became tied to effort and production입니다. 이때 production은 생산보다는 생산량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임금이 노력과 생산에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labor하고 콤마 있고 pp가 나오고 또 콤마 찍고 became이라는 동사가 뒤에 있죠. 이형식 동사인데 수학 주기에 의해서 이전에 수학 주기에 의해서 따라졌던 그런 노동이 뭐 철마다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수확을 했잖아요. 수학 주기에 의해서 따라졌던 그런 노동이 clock oriented, 시계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왜냐하면 8시간 근무제로 3교대로 돌아가고 24시간 기가 돌아가니까 시계 중심이 되었고 사회는 started to reorganize around the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가 되겠죠. around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뜻의 전치사입니다. 재조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산성의 새로운 원칙을 중심으로 또는 새로운 생산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조직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리 쉬웠습니다. 주제 문제는 원래 수능 주제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지금 단어도 까다로운 게 없고. 그러면 1번에 shift in the work time paradigm brought about by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by는 뭐뭐에서 야기된 뜻이죠.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확한 답이죠. 왜냐하면 산업화로 인해서 공장이 24시간 내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근무 시간의 가치가 높아졌고 과거의 수학 주기를 따르던 노동이 이제 시계를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사회도 생산성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1번에 산업화로 인해서 야기된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밑에 수고를 적어놨죠. Effects,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또는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Effect of standardizing production procedures on labor markets입니다. 생산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말 아니었죠? 그 다음 3번은 산업화가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니죠? 4번에 산업화 시대에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율적 방법. 그런 말도 아니고 4번을 잘못 해석하면 지문을 잘못 해석하면 4번으로 오답이 갈 수도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율적 방법. 그런 말 아니었죠. 그 다음 5번에 excessive는 지나친 과도한이잖아. 과도한 노동시간,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노동시간이겠죠. 이런 것이 노동자들에게 야기시켰던 문제들, 그런 말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적절한 주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23번 주제 문제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제 문제는 쉬웠으니까 천만다행이었어요. 자, 파이팅 하시고.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쳤던 수능 2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셀피에 대한 건데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 셀피에 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셀피는 아시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본인이 찍은 사진 있죠. 셀피입니다. 그리고 resonate는 공명하다는 거는 울려나가는 거죠. 울리는 거죠. 울림을 준다,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셀피는 공명을 한다. Not because, but because. Not because A, but because B. A 때문에 아니라 B 때문에. 그래서 그 it은 셀피죠. 셀피가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셀피는 뒤에 보면 셋째 줄에 self-portrait는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의 긴 역사, 오랜 역사를 express는 지금 동사의 병렬이죠. 표현하고 develop, 발전시키고 expand, 확장을 하고 intensify,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화상의 오랜 역사. 자화상이라는 건 과거에 옛날에도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겠죠. 그 미술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셀피가 표현을 해. 새로운 어떤 디지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한 단계 더 확장시켜 나가죠. 그리고 좀 더 의미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The self-portrait 그 자화상은 show가 원래 사행식 동사입니다. 근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뀌면서 지금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니까 to 다음에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화상은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depict가 pp 과거분사로서 앞에 명사로 수식합니다. 이렇게 과거분사가 맨 뒤에 나와서 앞에 명사로 수식하는데 뒤에 마침표가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별 이상은 아니고요. depict는 묘사하다, 그리다인데 그려진 pp가 뒤에 목적 없죠. 그려진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status,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화상은. 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가 보여주는 어떤 느낌이나 의미가 다르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what, 이때 what은 콜이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빠져나가고 what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come to 동사 원형은 동사가 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what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리고 줄이 꺼져 있죠? 앞에 걸 좀 풀어서 써주는 말인데 interface, 접점이라고 해서 하세요. Of the way we think we look and the way others see us.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방법, 방식에 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서 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게 있을 거고 그 사진을 업로드 시켰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접점.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what부터 이미지까지가 주어니까 동사 is나 보이죠? The first and the fundamental object of global visual culture입니다. 전 세계의 시각 문화의 최초의 근본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디지털로 카메라 찍어서 업로드 시켜서 인터넷상에 막 퍼뜨리면 건 유례없는 과거에도 없었던 전 세계적인 시각 문화의 최초의 근본적인 대상이다. 맞잖아요. 그죠? The selfie, depict, 묘사, 그리다인데
The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of ourselves in tension with는 뭐뭐와 긴장관계에 있는 our inner emotions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may or may not be pp입니다. be expressed as we wish죠. 자, 셀피는 그럼 맨 뒤로 갑니다. 관계 대명사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as we wish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찍었을 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내면의 내적인 감정들이겠죠. 이거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수행, 생활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수행의 드라마를 그리는 것이다,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 인스타에도 보면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마 이 지문을 나보다도 더 여러분의 세대에 그리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그죠?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입니다. 자화상의 확장의 각각의 단계에서죠. 자화상의 확장의 각각의 단계에서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able, 현재 완료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들을, 자기 자신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점점점 휴대폰이나 이런 탭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실물처럼 생동감 있게 예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 젊으면서 도시에 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majority, 그 대다수의 대다수는 has reworked, 다시 만들었어요.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To make it into being A를 B로 만들다니까 셀피를 새로운 이어로 시대의 최초의 시각적인 특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최초의 시각적인 특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이 이어로 단어 조금 전에 내가 쇼츠에서 올렸습니다. 수능 30초 수능 단어 뽀개기에 쇼츠를 올렸어요. 그 이어가 있는데 수능 단어는 계속 내가 오늘 매일 올리니까 여러분들 단어 관리 꼭 해주세요. 단어가 생명입니다. 독해에서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문장 today부터 이어로까지가 이 지문의 제목을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1번에 Our selfie is just a temporary trend in art history입니다. 셀피가 미술 역사 또는 예술 역사에서 temporary, 일시적인 그런 추세, 트렌드, 유행인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판타지는 환상, 리얼리티는 현실이죠. 환상 또는 현실. Your selfie, 여러분의 셀피가 is not the real you.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셀피 해놓고 symbol or self-oriented global culture인데 self-oriented는 자기지향적인 세계의 문화의 상징이다. 그럴싸한 말인데 아닙니다. 자기지향적인 세계의 문화의 상징이다. 그런 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the end of self-portrait. 자화상에 대한 종말이죠. 종말, end. 갑자기 종말이 왜 나옵니까? How selfie are taking over. 셀피가 지배하는 방식. 어떻게 셀피가 지배하고 있느냐. 자화상이 종말했고 셀피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좀 더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다는 말이 나왔었지. 첫 문장에서. 아니죠. 5번에 셀피. 그럼 5번이 답이네. 다 걸러내고 나니까 5번이 답이네. 그러면 1, 2, 3, 4가 확실히 틀렸다면 5번은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해석 안 하고. 시험장에서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셀피. 자, 콤마는 동격입니다. The latest innovation이죠. 가장 최신의 혁신이야. In represent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최신의 혁신인 셀피. 맞죠?
점점점 디지털 카메라가 발달되면서 나오고 발달되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셀피가. 그래서 가장 최신의 액션이다. 정확한 답이 5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셀피는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적 감정과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려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인 시각적 특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4번 올해 수능 문제, 제목 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수능 첫눈 수능시험의 29번 어법 문제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어법 문제는 스탠다드, 즉 표준적인 문법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think of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라.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for example,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입니다. decide는 to 부정사를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get a drink of water, 물을 한 잔 먹으려고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consciously 의식적으로 organize 조직하거나 또는 consider 고려하지 않는다. The host of steps involved. 자, 여기서 involved라는 과거 분사입니다. 포함된, 관련된이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the host of steps를 수식합니다. 과거 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와서 뒤에서 앞에 명사로 수식합니다. 관련된 steps, 단계들인데 host of라는 표현도 외워두세요. 관련된 많은 단계들을 의식적으로 조직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 1번 문법이 있는 문장인데 imagine, 상상해봐라는 겁니다. 또는 생각해봐라, 그죠? If we had to인데 지금 if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가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조건절 문장이죠. 가정법 과거 조건절에서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쓰죠. 그래서 had to, 과거가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consider, 고려를 해야 한다면이죠. every single muscle, 모든 각각의 근육이죠.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needed to be pp, 수동이죠. contract는 수축시키다, 수축하다 뜻이 있죠. 그리고 다음 줄에 relax는 완화시키다, 이완시키다입니다. 그래서 just to stand up and walk 해서 이때 to stand up, to walk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일어서서 걸어가기 위해서 수축될 필요나 또는 이완될 필요가 있는 모든 각각의 근육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면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죠. 주절은 없어요. 조건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it would be tiresome and very slow인데 it은 앞에 조건들을 받아주는 it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would be가 나왔으니 주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것은 tiresome, 성가시고 매우 늘릴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고려하면 성가시고 어떤 동작이 느리겠죠. as, 뭐처럼, as는 접속사입니다. patient 다음에 recovering이 현재 분사로서 patient를 수식해요.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도 현재 분사인데 affect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나오죠. the motor system, 운동계라는 목적어를 수반해요. 그래서 운동계에 영향을 주는, 운동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이죠. 자, 2번의 밑줄은 patient가 주어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knows s가 빠집니다. 이런 것처럼 성가실 수도 있고 성가실 것이고 매우 느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the autopilot part of our brain, 우리 뇌의 자동 조종 부분은 do it, 그것을 한다. 우리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줘요. 자동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3번 문법 문제는 분사 문제인데 the autopilot부터 automatically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ing 나오면 분사라고 했어요. 내가 늘 강조했는 문법이죠.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 freeing이라는 단어를 풀었으면 and it freeze로 풀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it은 앞문장 주절 내용을 가리키거든. 그리고 그것은 freeup이라는 건 어떤 제한 등에서 해방시키는 거 말이에요. 제한된 상태 속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게 freeup입니다. and it freeze를 쓰거나 또는 which를 받아서 앞에 주절을 which로 받아서 which freeze up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아니면 주어 동사를 분사로 처리해서 freeing up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eeing up our conscious mind for more important jobs죠.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좀 더 자유롭고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다른 중요한 일들에 몰입할 수 있거든. 나머지는 뭐 자동적으로 다 해주니까. 됐죠? 자, 3번도 통과. 2번은 어차피 틀린 답이니까 찾아냈고, 4번에 그 다음 문장에 it is 다음에 4번 밑줄 있죠. that.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은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 들어서. 지금 주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어 부분이 강조되었을 때는 해석할 때는 it is하고 that을 날려버리고 그대로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The older part of our brain이죠. 우리 뇌의 더 오래된 부분이죠. 더 오래된 부분들은 support입니다. support. 지원해 준다는 거죠.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런 자동적인 과정들을 지원해 준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 다음 뒤에 our social skills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기술들의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지원해 준답니다. 무엇이? 우리 뇌의 더 오래된 부분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진화해 왔으니까. 강조구문이죠. 자, 그 다음 문장에 more recently evolved abilities like 다음에 like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명렬에 나오죠. 그래서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더 최근에 evolved, 진화되니까 evolved, 진화된 능력들은 are far less, 비교 강조죠. 훨씬 덜 자동화되어 있답니다. 훨씬 덜 자동화되어 있다. 이건 최근에 나온 거니까. 다음 5번에 밑줄 5번에 what. 자, 이때 what은 뒤에 perceive, feel, think의 목적어 역할하는 what입니다. 그리고 what절이 주어절일 때 여기서는 단수로 받았죠. is. 여러분이 perceive, 지각을 하고 또는 느끼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은 is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다. A very crude, 밑에 단어 있죠. 투박한, 매우 투박하고 fast analysis, 빠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인데 뒤에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happens는 자동사로 수동이 불가능합니다. completely, 완전히 without your awareness, 여러분의 의식이 없이 일어나는 매우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5번의 문법은 what, 즉 목적어 역할합니다. 자, 문법을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하면 1번 문법은 가정법 과거 조건절에서 동사는 과거형 쓴다는 거. 2번 문법은 patient에 대한 동사 수일치 문제, 주어 동사가 약간 떨어져 있죠. 3번 문법은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ing 현재 분사 문법, 분사 문법이죠.
4번 문법은 주어를 강조하는 it is 다음에 강조 표현 나오고 that 그 다음 동사 나오는 이때 강조 구문. 5번 문법은 what에 대한 용법이죠. 목적어 역할하면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수능 29번 어법상 틀린 지문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수능 30번 낱말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낮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이 30번 지문을 업로드 시키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Studies in Psychology입니다. 심리학에 있어서의 연구는 have reported, 보고를 했습니다죠. 케이시즈는 여러 가지 경우들, 사례들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케이시즈가 지금 선행사로 나오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때 in which를 케이스가 선행사 할 때는 where로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where로 바꾸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주어가 경쟁적인 유인책이죠. 경쟁적인 유인책. 뭐 경쟁을 해서 네가 목표를 달성하면 뭐를 해주겠다. 뭐 월급을 올려주겠다든지 인사이동을 좋은 자리에 배치시켜 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경쟁적인 유인책이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았다, 초래했다는 겁니다. lower task effort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더 낮은, task는 업무, 과업, 일이죠. 더 낮은 일에 대한 노력이니까 쉽게 말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노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ir focus입니다. 여기서 their은 studies를 가리킵니다. 그 연구의 초점은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이 단어 챙기십시오. 기반이라는 단어입니다.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입니다. 동기에 있어서의 감소의 심리적 기반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동기에 있어서의 감소의 심리적 기반, 심리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어떤 과업이나 일을 수행하는데 노력도 저하되는 거고, 그래서 동기에 대한 운동력도 동력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에 관한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었다는 거죠. 독해를 최소한 어느 정도 약간 음미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독해 실력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죠. 경쟁은 represent, 단어 챙기세요. 제기하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자주 씁니다. 경쟁은 뭘 제기하냐면은 inevitable, 필수 단어죠.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제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 어느 직급에 있는 임원인데 경쟁을 해야 돼요.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근데 그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제기해. between A and B죠.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이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 개인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내가 임원인 내가 사장이 되겠다. 회사의 대표가 되겠다.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 그거와 그리고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자기 외 나머지 회사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욕망.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지. 그 두 개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제기한다고. 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쟁 과정에서 자기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걸 좋은 말로는 뭐 선의 경쟁하지만 선의 경쟁이라고 비춰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1번은 맞죠. 다음에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important까지 보면 대인관계의 유지가,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들의 상대, 이때 상대는 경쟁 상대를 말합니다.
그들의 경쟁 상대와 특히 그들의 경쟁 상대와 경쟁 상대에 관한 대인관계의 유지가 중요할 때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경쟁자들은 겪게 되죠. experience, 내적인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내면의 갈등이 뭐냐면 they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그들의 경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그들의 욕망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갈등이에요. 왜 욕망을 손상 안 시키려면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욕망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갈등. 그리고 taint, 더럽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외우세요. The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이죠. 이기는 것, 승리에 의해서 생기는 좋은 감정을 더럽힐 수 있는 갈등. 승리해서 이기면 좋은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뭔가 동료를 밟고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이 좀 더럽혀지는, 순수한 좋은 감정이 아닌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양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게 참 쉽지 않거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뒤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문가를 말하죠. 발견을 한 거예요. 대처를. perception은 인식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데 뭐로서 타겟 대상이야. upward는 위쪽으로 향해지는 상향적인 사회적 비교란 말은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위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하여튼 위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밑에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상향적인 사회적인 비교로 봐서 대상으로 삼겠지.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익스가 현재로 쓰는 것은 늘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이 또 능력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이러면 시기 질투한 사람 많거든. 그 사람은 마음이 항상 만족스럽고 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한 거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학생들의 시험장에서. 상향적인 위쪽으로 한 사회적 비교에 대한 대상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장에 대해서 이 3번의 어휘가 맞는가 틀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이 도움을 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시기하는 비교를 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사람들은 불안, 괴로움, 슬픔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즐거운 만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러기에 여기서는 3번 어휘 이와 같이 밑줄형 단어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팁을 알아두세요. 다음 feelings of guilt입니다. 죄책감이죠. 근데 코마나 동격이야. 어떤 감정이냐면 generally associated with 과거분사 플러스 associated with 원래 associated with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수동적인 의미로 목표 성취, 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동기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그런 감정, 죄책감. 왜냐하면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뭐로 이어진다? 더 강한 동기가 아니라 더 약한 동기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걸로 이어지고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더 약한 동기와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야. 강력하게 뭔가가 앞으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때까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료를 밟고 올라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인간에 대한 내면적 갈등의 양면성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equences, 결과잖아. 이런 감정의 상태의 결과는 뭘 포함한다? 경쟁이 있어서 어떤 업무나 과업을 동기를 더 저하시키는 거예요. lower task motivation. 그리고 어떤 이걸 포함하고 또 뭘 선호를 포함하는데 뭐에 대한 선호냐면 맨 뒤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중요성.
내가 동료를 밟고 올라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달성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정말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줄이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승리자의 보상을 공유하는 거. 이와 같은 더 협력적이면서 이타주의적 결과에 대한 선호, 이런 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정말 비정하게 동료를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1등을 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뭐 그냥 앞으로 고고싱 하면 되겠죠. 그럼 인간이 그렇진 않잖아. 연민의 감정도 있고 동료와 잘 지내고 싶고 따뜻한 사람과 남아있고 싶은 감정도 있으니 무조건 목표 달성이 쉬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내용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은, 경쟁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겠죠? 좋은 관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있겠죠? 그 사이에서 심리적인 내면적 갈등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의 결과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과학 동기가 저하되거나 또 더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weaker, 더 약한 동기와 성과. 아시겠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문은 난이도가 상, 뭐 최상 아니고 그냥 상 정도입니다. 2, 3, 4등급 학생 기준에서 봤을 때 1등급이 늘 나오는 학생은 그냥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된다고 봐요. 이거는 나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이거 갖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주관적 평가니까. 자, 오늘 강의는 늦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마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수면 취하세요.